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9시 반이네요. 네, 우상의 황혼 31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약간 지금 글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쉽게 와닿지 않는 문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밟힌 지렁이는 꿈틀거린다. 똑똑한 일이다. 지렁이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것에게 밟힐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도덕 언어로 말하면 순종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난해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밟힌 지렁이는 꿈틀거린다 라는 건요,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렁이가 밟혔고요, 그에 따라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을 파악을 할 때 누가 밟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밟았다고 한다면은 앞선 문장에 보면은 이제 도덕 언어로 하면 순종한다, 어떤 순종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봤을 때 제 생각에 도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이 지렁이를 밟았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밟힌 지렁이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도덕이 밟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덕의 영향을 받는 존재, 어떤 개인이겠죠. 그러니까 도덕에게 어떤 누군가가 밟혔다라는 상황을 지금 이 글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밟혔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냐 했을 때, 도덕이라는 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는 없죠. 밟혔다는 게 뭔가 누른다, 어떤 압박을 준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것이 될 텐데, 그건 이제 지적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밟혔다는 건 누군가가 이제 지적을 당했다, 도덕적으로 뭔가를 지적당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누군가가 도덕에게 지적당해서 꿈틀거렸다라는 문장으로 이걸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꿈틀거리다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떤 비유를 담고 있을까라고 봐야 될 텐데, 이 꿈틀거리다라는 표현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영어랑 독어를 봤는데, 스컴 같은 경우는 초조 불편해서 꼼지락대다, 꿈틀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당혹해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쿰트직이라는 표현은 이제 구부리다, 구부리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제 구부리다, 이래서 꿈틀꿈틀대다, 이런 의미로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의미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불편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그래서 불편해서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보면은 절절매다, 쩔쩔매다, 어떻게 할지 모르다. 밟혔으니까, 지금 지렁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밟혔으니까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안간힘을 쓰는 게 이제 그 꿈틀꿈틀 거리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건 몸부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절절매다라는 의미로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밟힌 지렁이는 꿈틀거린다라고 했을 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담에서 약간 저항한다, 약간 화를 낸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저항한다는 의미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도덕에게 지적을 당해서 지금 좀 굉장히 절절매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적절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 지적당한 개인은 절절매고 있다, 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도덕에게 지적당한 개인은 왜 절절매냐,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은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지렁이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것에게 밟힐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꿈틀거리면 밟힐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절절매면 도덕에게 지적당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적당한 개인이 절절매는 거, 그 이유는 이제 지적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지적당할 가능성, 누군가한테 또 지적을 당한 건데 뭐에게 지적을 당하냐라고 보면은 또 다른 것이죠. 또 다른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저는 다른 도덕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절매면 다른 도덕적 문제로 지적당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뭔가 도덕적으로 지적당한 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절절매고 있다, 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전혀 그건 좀 오해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본심이나 이런 걸 드러내겠죠. 아, 나 그런 거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지적당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더 상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고요. 이제 좀 뭐 그 글귀를 좀 더 볼게요. 네, 그래서 도덕 언어로 말하면 순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종한다는 의미가 말이 조금 맥락이 없어요. 왜냐면 또 다른 것에게 밟힐 가능성을 줄인다. 꿈틀거려서. 네, 순종한다는 거는 오히려 꿈틀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꿈틀거리는 게 순종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일치가 안 되죠. 순종한다는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따르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지금 전혀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꿈틀거린다는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영문을 찾아봤는데 humility라 그래서 예,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영문에. 그 다음에 디무트라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겸손을 나타내는 독일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휴밀리티나 디무트 같은 경우는 순종하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순종하다. 그리고 휴밀리티 같은 경우는 자신이 타인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 자신을 낮게 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겸손의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단어, 이 휴밀리티나 디무트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겸손인 거고, 좀 약간 그렇지 않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약간 굴종, 아니면은 뭐 약간 굴욕적으로 자기를 내려까는 거,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의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도덕어 언어로 말하면 순종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순종인지 겸손인지 이건 명확하진 않아요. 그 어쨌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자신을 낮지 않게 여긴다, 타인보다. 여기서 타인은 뭘까요? 도덕이겠죠. 도덕. 예. 지금 타인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데, 지금 이 문맥상에서 보면은 무엇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도덕보다 낫지 않다. 그러니까 도덕을 뭐 이제 그 받들다, 이런 의미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라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보긴 또 마냥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해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 도덕적으로 지적당한 개인은 절절맨다. 근데 이는 현명한 거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도덕적 문제로 지적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도덕 언어로 말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 이렇게 지금 앞선 문장, 예, 이 문장을 치환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치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도덕 언어로 말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이제 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절절맨다, 이거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도덕적으로 지적당한 개인이 절절맨다는 게 자신을 낮춘다는 건데, 무엇의 개인은 자신을 낮추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은 도덕에게 자신을 낮추겠죠. 왜냐면 지금 도덕에게 지적받고 있잖아요.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적받고 있으니까 나는 도덕에 대해서 나는 도덕을 떠받드는 사람이다. 나는 전혀 도덕에 대한 뭐 이슈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난 잘 따르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절절맨다는 거. 나 전혀 도덕적으로 아무 도덕에 대한 반감도 없고 그냥 도덕 그 자체가 너무 좋아. 그냥 난 도덕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절매고 있는 개인은 도덕을 칭송하고 도덕을 잘 따르는 모양새를 보이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도덕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 사상이 검증이 되죠. 이 친구 보니까 지금 도덕적으로 지적을 했더니 자기의 도덕에 대한 마음, 도덕에 대한 애정, 도덕을 얼마나 성실하게 대하고 있고 얼마나 충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절절매면서 나 도덕에 대해서 왜 완전 좋아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아주 잘 드러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도덕적 문제, 도덕적인 그 사상에 대한 의심이, 너 이 도덕에 대해서 반감 안 가죠? 도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도덕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이 지금 도덕적으로 누군가 그 어떤 이슈에 휘말려 가지고 도덕적인 이슈에 휘말려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자신을 낮추고 도덕적인 거에 따라가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렇게 했을 때 너가 다른 문제, 다른 도덕적 문제에서 너의 사상을 의심받을 일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또 이제 해보면, 네, 개인이 도덕적으로 지적받을 때 절절맨다. 이는 현명한 것이다. 도덕에게 자신을 낮추며 절절매므로써, 즉 도덕에 대한 충성심, 순종성을 보임으로써 도덕에 대한 충심, 순종성에 대해 지적받을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 언어로 말하면 도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인 지적을 받는다면 도덕에 대항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지금 이 구절이다. 네, 밟힌 지렁이 꿈틀거린다. 똑똑한 일이다. 지렁이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것에게 밟힐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지금 제가 해석을 내놨는데, 이렇게 해석을 내놓게 되면은 이제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해석의 과정이 굉장히 처음 내용하고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아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거 그렇게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저와 다른 입장으로 가서 해석을 내놓는다면 두 가지를 더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다른 가능한 해석, 예, 또 다른 해석, 그걸 보게 되면 꿈틀거리다를 저항하다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밟힌 지렁이 꿈틀거린다. 그 똑똑한 일이다. 저항한다. 똑똑한 일이다. 지렁이는 그렇게 해서 저항해서 또 다른 것에게 밟힐 가능성을 줄인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덕 언어로 말하면 순종한다. 예. 저항을 해서 밟힐 가능성을 줄였는데 순종한다는 의미가 가요. 예. 저항하면 남이 건드리지 않을 것이니 저항하는 건 똑똑한 거야. 말이 돼. 근데 문제는 이거를 도덕 언어로 하면 순종한다가 되나? 저항을 했는데 순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저항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저항하다로 보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이제 앞서서 이제 꿈틀거리다를 그 겸손하게 굴다, 이 순종한다를 겸손으로 보는 거예요. 겸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순종한다가 이 꿈틀거린다고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겸손하다로 봐야 되는데, 그에 따라 해석을 해보면 누가 나를 지적할 때 겸손하게 굴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적당할 가능성을 줄인다. 말이 되죠. 예, 말이 됩니다. 근데 누가 밟으면 지렁이가 꿈틀거리듯 해라 라고 했는데, 밟힌 지렁이는 그러면 겸손한 행동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 지렁이가 밟혔잖아요. 밟혀서 꿈틀거리는 게 겸손한 모습이냐 이거죠. 네. 이 그 비유에서 밟힌 지렁이가 뭔가 밟혔으니까 더 납작하게 누웠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겸손하다는 걸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밟혔을 때 그게 맞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겸손하다로도 또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이 물상하고 이 내용하고 이 그 마지막 구절하고 글귀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다. 꿈틀거린다는 절절맨다는 거고, 뭔가에 밟혔다라는 거는 지적을 당했다. 지적을 당한 개인은 절절맨다. 절절매는 건 좋은 일이다. 왜냐면 도덕에게 이렇게 절절매는 모습을 봤으니 이 사람이 도덕과 관련해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거다라는 의심을 사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 검증에 있어서의 의심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절절매는 게. 그래서 이 절절매는 거는 또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밟힌 지렁이가 순종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순종한다가 꿈틀거린다랑 어떻게 관련이 되냐 될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였죠, 이 부분. 네. 스쿼미나 쿰트칙 같은 경우는 이게 겸손해 하다라는 의미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거예요. 예, 단어 자체가, 뉘앙스 자체가 겸손해하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조금 불안해하고 당혹해하고 이런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겸손해하다라는 의미로, 꿈틀거리다를 겸손해하다라는 의미로 보고서 나아가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뭐 지금 명확하게 해석을 니체가 단서를 많이 뿌려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겸손한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겸손을 하라는 건 아니고 순종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겸손하면은 다른 거에게 이제 지적당할 가능성이 줄긴 하겠지만, 예, 도덕적인 언어로 하겠지만, 밟힌 지렁이가 꿈틀거린다는 게 겸손한 거랑 이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꿈틀거린다의 의미를 파악해 보더라도 겸손한 행동을 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거, 예, 이런 당혹해하는, 이 상황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난 그런 게 아닌데 빨리 벗어나서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이런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석이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용이 조금 많은 상징, 많은 좀 중의성을 띠기 때문에 좀 설명이 길고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해요. 예. 좀 러프하게 본 두 입장은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